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최예지입니다. 오늘은 이도하 배지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가운데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매물과 AI 투자 과열 우려가 겹치면서 10% 가까이 급락하는 이른바 블랙 투스데이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 8,500선을 회복하는 등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 회복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을 사들이기보다는 이번 주 발표될 미국 GDP 확정치와 PC 물가지수를 기다리면서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GDP는 미국 경기의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고 PC 물가지수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만큼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경제가 지나치게 견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반등 속 경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날 충격적인 급락 이후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미국 GDP와 PCE 물가지수로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경제지표가 하반기 금리 방향성과 국내 증시의 다음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지난밤 뉴욕 증시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도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간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체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800% 이상 폭등하며 AI 반도체 대표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적표를 넘어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자체가 아니라 향후 전망입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들은 최근 AI 관련 종목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제 시장은 예상치 상회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상향해야 하며 2027년까지 성장 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실적 발표가 오히려 주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과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때 마이크론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6.8% 이상 급등했는데요. 다만 양사가 차세대 AI 인프라 확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음에도 금융권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의 투자금이 결국 자사 메모리 구매 대금으로 이어지는 순환거래 구조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지 시간 22일 엔트로픽과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메모리 대용량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와 D램, SSD 등 핵심 제품군이 엔트로픽에 납품됩니다. 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엔트로픽 클로드 모델의 학습 및 서비스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컴퓨팅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13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공개를 실시한 지 약 열흘 만에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직전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끌어다 쓴 6개월 만기 대출을 갚겠다는 이유인데 시장에서는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더 주목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투자자들과 전화회의를 진행하고 첫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5에서 30년 만기로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운영 목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올 3월 X와 XAI의 부채를 갚기 위해 사용한 단기 임시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 투자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단순한 호실적이 아닌 앞으로도 AI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을지를 확인하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트로픽과의 협력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AI 인프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배지호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난 23일 삼성전자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25년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현재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시장에선 이를 강세장 종료 신호다라고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증권가의 우려는 실적과 시총의 괴리에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었는데 이 시총 순위만 뒤바뀌었다는 건 실적보다 주가 모멘텀이 과열됐다는 방증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실종 대비 시총이 치솟았던 시스코 사례를 들면서 이번 역전 현상을 시장 과열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긴 하다만 이번 시총 역전이 산업 패러다임의 도약일지 아니면 과열일지 내일 시장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증권의 2대 주주가 보유하던 지분 27.1%를 약 1,730억 원에 전량 인수했습니다. 기존 72.9%였던 지분율이 이제 100%가 된 셈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즈니스 시너지 강화와 또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2023년부터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또 올 초 페이먼트에 이어서 이번 증권사까지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이제 자회사들의 지배구조 체계가 완전히 재편된 셈인 건데요. 이번 전환을 통해서 카카오페이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혹시 모를 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이나 또 종목 상장 관련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리면서 시장 쏠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금의 흐름이 실적에 기반한 견고한 독주라고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말 36%였던 두 기업의 시총 비중이 현재 58%, 절반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분의 약 77%가 이들 반도체 대형주에서 나왔을 정도인데요. 증권사는 금리 상승기일수록 실적의 민낯이 드러나는 만큼 펀더멘털이 확실한 반도체로 자금 쏠림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에선 극단적인 거래 쏠림과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시장의 버팀목이 돼서 강세장을 이어갈지 아니면 쏠림에 따른 변동성에 덫에 걸릴지 투자자들의 실적과 수급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장 쏠림 현상도 더욱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카카오페이처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기대감보다 실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강세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이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꿨던 하루였는데요.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우리 증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검은 화요일 충격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26% 상승해 8,417.02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함께 상승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지수 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일 대비 2% 상승하며 909.3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개인이 2조 6천억 원 이상, 기관이 1조 9천억 원가량 매수했고 외국인은 4조 6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천억 원, 300억 원 이상 매도했지만 기관이 3,346억 원 사들이며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코스피 왕좌를 되찾았습니다. 10% 가까이 급등하며 34만 5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며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98% 상승하며 258만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그룹 테마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들에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알테오젠 11% 이상 급등하며 37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역시 각각 1,600원, 4,700원 이상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선 주성 엔지니어링만 유일하게 하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충격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 보였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와 원화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투자 방향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도아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할 특징주, 기술 수출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인 기업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주가는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에 장중 급등했는데요. 알테오젠의 추가 기술 수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점 등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태현 알테오젠 대표는 현재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 중인 글로벌 제약사만 10곳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회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 대표는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로 몇 건은 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수와 규모 면에서 올해가 지금까지 중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파트너스와의 협력 범위도 확대되고 특허 리스크가 완화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알테오젠이 올해 회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 기술 이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로 전망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33만 원으로 전날 종가와 비슷한 흐름으로 시작했는데요. 장 초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고가 37만 5,500원을 기록한 뒤 36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물류 자동화 시장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이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클로봇은 전거래일 대비 10%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 3만 5천 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바로 물류 자동화 사업 확대 기대감 때문입니다. 클로봇은 전날 장 마감 후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지분 100%를 약 685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물류 자동화 솔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는 단순 인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클로봇이 회사를 인수한 뒤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이 클로봇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로
향후 대규모 자금 유입과 사업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수 대상인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물류센터 컨설팅부터 설계, 자동화 설비 구축까지 제공하는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658억 원의 매출과 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클로봇이 기존 로봇 솔루션 사업을 넘어 물류 자동화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배지호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뽑은 특징주는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따라서 삼성전자와 더불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순자산 가치 확대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대비 거의 68조 원이 증가한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적극 매수로 유지하고 또 목표 주가도 기존 37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삼성전자 지분가치 재평가, 또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장중 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최소 주당 배당금을 상향하고 또 차기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물산은 전거래일의 급락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더해졌는데요. 따라서 장 마감까지도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이어서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50만 원 선은 유지하지 못한 채 마감했는데요. 삼성물산은 전일 대비 5.93% 오른 48만 1,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장동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종목과 가장 차게 식은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연이은 조정 장세 속에서 숨고르기를 이어가던 우리 증시가 오늘 마침내 반등 흐름을 굳건히 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지수 방어와 반등에 동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시장을 주도할 명확한 대형 섹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중소형 건설 테마로 강력한 순환매 수급이 유입되며 시장의 이목을 주목시켰습니다. 오늘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없어 장중 상한가를 단단히 굳힌 두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바로 금호건설입니다. 금호건설은 오늘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는데요. 오전 10시경 일찌감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상한가인 4,845원에 안착해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공공수주 부분에서 연이은 견고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재무 구조가 올해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늘 기록한 상한가는 장기간 조정 구간을 거치던 주가의 강력한 바닥 신호로 해석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 지속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중소형 건설 테마의 돌풍은 매서웠습니다. 남아토건이 그 주인공인데요. 남아토건은 오늘 개장 직후인 9시 20분경 단숨에 상한가인 5,980원까지 직행한 뒤 장 마감 때까지 단 한 번도 풀리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관공서와 미군 공사를 중심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춰온 남아토건은 오늘 중소형 건설주 순환매 장세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히 업종 내 다른 종목들에 비해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등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금호건설과 남아토건을 필두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동반 급등하며 지수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다만 오늘 건설 테마의 전반적인 강세는 기업 펀더멘털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시장 내 유동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순환매성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나 장 마감 이후 내일 거래에서 출회될 수 있는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내일 장에서도 오늘 형성된 상한가 잔량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연이어 받쳐주고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 주제는 비만 치료제가 쏘아올린 나비 효과입니다. 최근 기적의 비만약이라 불리는 GLP-1 계열 치료제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를 묵묵히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왜 시장의 자본이 비만 치료제를 그 자체를 넘어 식품, 소비재, 심지어 항공업계로까지 쏠리고 있는지 그 배경과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GLP-1 치료제가 무엇인지, 왜들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이 제품은 뇌의 포만감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획기적으로 감량시키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재탄생했습니다. 과거의 비만약들이 우울증이나 심혈관계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했던 것과 달리 이 새로운 치료제들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안정성에 20%에 육박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약품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권으로 단숨에 도약했습니다. 이는 단일 질환 치료제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파급력이며 구조적 성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일상과 산업 전반에 스며드는 나비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살이 빠지고 식욕이 줄어들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식품업계입니다.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비만약 복용자들의 고칼로리 스낵,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식품 기업들의 움직임도 다급해져서 서둘러 소포장 제품과 건강식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방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뜻밖의 수혜를 입는 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체중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사이즈의 옷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 의류업계, 특히 피트니스웨어와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들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량이 줄어든 대신 근손실을 막기 위한 고단백질 보충제 시장과 가벼워진 몸으로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피트니스 센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역시 수요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시장의 희비도 엇갈립니다. 비만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무수면 호흡증 치료기기나 인공관절 수술 장비, 심혈관 질환 관련 기기 수요는 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비만약은 평생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을 더 쉽고 고통 없이 주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나 마이크로니들 등 미세 주사 바늘 같은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 기업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현재 가장 큰 허들은 AI 반도체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공급 쇼티지입니다. 약을 찾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주사기를 채울 약물 생산, 그리고 충전 설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약가로 인한 각국 정부의 보험 적용 여부, 투약 중단 시 발생하는 요요 현상, 그리고 장기 복용에 따른 미지의 부작용 변수까지 언제든 관련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뇌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막 개화기를 지나 본격적인 확장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떤 제약사가 약을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체중이 감소한 인류가 어떻게 소비 패턴을 바꿀 것인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1차적 수혜주인 신약 개발사뿐만 아니라 이들의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 기업, 그리고 약물 전달 기술 보유 기업,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소비재 기업까지 시야를 넓히는 입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나비 효과에 대한 리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 낮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고 가시거리도 무난해 출근길과 이동에는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하 아나운서부터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 장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파란불 오프, 빨간불 온. 네, 내일도 똘똘 뭉친 투자자들의 기세로 높은 불기둥 세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우 아나운서는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잖아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도 있고 또 오늘 새벽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변동성은 지켜봐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반등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확인한 하루였는데요. 다가오는 경제 지표들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화답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